1시간 기다리시면은 김창완 씨의 음악 방송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분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 아직 한 분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조금 이따 도착하면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SBS 보도국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다 끝났어요. 네. 대통령실은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빈손회담이었다. 정반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상당히 우려되는 현상인데요. 저는 어떤 게 우려가 되는 겁니까? 다 문제가 네. 있다. 예, 우선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성공인가? 지금 이제 겨우 새는 구멍 하나 틀어막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내는 어떤 국가 주권과 상호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을 다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뭐 기후 위기, 빈곤 퇴치, 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좀 21세기 기술 문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거래 영역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가가지고 그 일단은 어떤 그 트럼프의 돌출 행동을 관리했다고 하는 것이 네. 단기적인 성공처럼 비춰지지만 앞으로 제2, 제3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파고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의 생존 전략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 점에서 저는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쉽게 말하면 다음 한미 정상회담은 더 큰 파고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야구로 얘기하자면 이번에 빈볼이 많이 날라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부 그라운드로 뛰쳐나가는 일종의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진 거거든요. 용산의 3실장이 다 가고 예. 몽땅 출동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파국은 막았지만 이런 사태를 봤을 때는 이제부터 우리가 더 긴장해야 될 시점이라는 점에서 성급한 자화자찬도 경계해야 된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협상을 굴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어떤 그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야 되는가? 전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지금은 비록 굴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위기와 파국을 막아야 된다는 국가적인 과제가 더 절실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어떤 그 회담이라면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 논리로 지금 뭔가 저는 냉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도전을 앞두고 이런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게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 점을 좀 개탄스럽다는 것이죠. 예. 뭐 두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빈손회담이다. 굴욕외교라는 국민의힘의 평가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만희 의원 혹시 그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인가요? 네. 이거 한번 김종대 전 의원 그 이야기 하셨으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당하지 못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당한 외교가 뭐 그립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당한 외교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어딘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글쎄 그거 얘기하는 걸까요? 미국 노래 부르고 뭐 했던 아메리칸 파이 불렀던 네. 그 장면, 그 정상회담. 네네. 예. 국빈 방문이니까 아무래도 다르죠. 예. 그거하고 이건 실무 방문이 같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은 그 통상 문제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한테 엄청난 파고가 밀려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회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이제 한신고사 비슷하게 트럼프의 가랑이를 뭐 기어갈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겠다. 그런 얘기했죠. 이게 예. 이제 실용 외교 기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당사자는 물론이고 민주당 쪽에서 별로 이제 아파하지 않은 비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따져 보면은 많은 숙제들이 뒤로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통상 문제 관련해서는 이전에 얘기했던 $3,500 투자 말고 재계 같이 갔던 재계가 도와줘서
측면 지원해서 해줘서 1,500달러 추가 투자라고 하는 걸로 일단 막은 것이고 안보 분야는 원하는 대로 GDP 5%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 국방비 올려줄게. 대신 그렇게 오른 국방비 가지고 미국 무기 사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이제 일단은 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숱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뉴노멀 그러니까 한 번의 회담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은 외교의 여러 가지 등급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상들이 만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들이 만나서 하는 회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정상들 간의 라포라고 하는 부분도 좀 평가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미국 매체니까 우리 뭐 나라의 여야하고는 좀 상관없는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회담 전에 있었던 모두 발언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는 좀 얘기해 볼 만한 카운터 파트다라는 인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많은 남아있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상 간의 어떤 채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회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첫 걸음 시작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한미 정상회담은 더욱 높은 파도가 돼서 우리가 또 그거에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만희 의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나 다 평가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뉴노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분 좋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구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상대방인 나라의 이해관계를 잘 얘기해서 그거를 듣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의 이제 뉴노멀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드네요.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빨리 오시냐고 좀 고생하셨겠네요. 예. 저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굴욕 외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종대 전 의원은 너무 잘 됐다는 대통령실도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슨 굴욕 외교냐. 국민의힘의 그런 평가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이제 이 애교는 국가 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의 도구가 애교거든요. 그런데 이 애교라는 것은 이제 국가 간 특히 정상 간에 신뢰가 없으면은 어느 한쪽은 큰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제 미국 패권주의가 지금 이제 간세 전쟁을 또 일으키고 또 미국의 엄청난 지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식 자체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시작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회담 3시간 전에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핵명, 숙청 이런 아주 극단적인 내용 다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워낙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또 나름 그 보따리를 풀더라도 시적절하게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마스크하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용은 뭐 상당히 뭐 앞으로 이제 200조가 넘을 그런 내용이니까 엄청난 내용이죠. 이게 물론 뭐 그냥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고 또 투자고. 그렇죠. 또 국내적으로 저런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엄청난 일자리 창출과 또 국내 경기 부양에 엄청난 또 도움이 될 건데 이걸 미국에 우리의 이런 엄청난 자산이 투입되는 이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국가나 국민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관계에 또 뭐 우리가 그 최대 수출 시장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여튼 값비싼 우리가 비용은 지불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그런 대로 그래도 뭐 큰 만족은 아니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뭐 대한민국에 대한 지금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런 불안한 인식을 뭐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그래도 소정의 성과를 냈다는 부분은 그거는 뭐 평가를 해요. 예, 김성태 전 의원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 경제 강국,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국민들도 기분 좋아하시는데 또 막상 이런 한미 정상회담을 이 모습을 보고 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과는 어떻게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 국민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고요. 동시에 미국에 맞서는 세계 패권을 놓고 중국이 우리가 2050년에는 세계 최강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미국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안미 경중 아니냐. 안보는 우리 미국에게 맡기면서 경제는 중국과 통상과 무역은 중국과 한다. 이런 인식들이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하나의 또 요소였던 것 같은데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CSIS 소장과의 인터뷰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안미 경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견제 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게 됐다.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부분은 안미 경중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우려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중국과 적대적으로 가는데 미국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참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쉽게 단언할 수 있는 주제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저 대통령의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지난 6월에 그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 미국의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연설이 떠오르는데 거기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안미 경중.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는 중국의 안보는 미국과 협조하는 이 구조가 미국의 전략적 결정의 공간을 위축시킬 수 있다. 네. 이러면서 굉장히 노골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한 말이 거친 사랑도 사랑이다. 그러면서 동맹국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그 강한 압력을 넣는 것도 이것도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칼럼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해 줬죠. 그런데 가운데서도 지금은 선문답처럼 이렇게 오가는 데 대해서 일종의 어떤 미국의 코드를 다분히 맞춰주는 듯한 이런 어떤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2기가 집권하고 나서 대미 무역이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무역 흑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지만 그것은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흑자 폭이 유지되는 것이지 무역 전체 액수가 지금 미국하고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관세 전쟁이 중국하고의 탈중국은커녕 오히려 미국하고의 탈미국도 동반수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이 되니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현실은 여전히 양자택일이라는 어떤 그 구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안미 경중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문제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어떤 그 뒤에 논의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내에서는 오히려 미국으로 갈 때 정반대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난 뭐 혐중이 어디 있고 친중이 어디 있냐. 이익이 되면 다 하는 거지. 이게 그 워싱턴 도착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고 막상 워싱턴에 가서 CSIS에서의 내용은 또 어떤 미국에 기울어지는 모습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까지 정리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교 우리의 국익과 관련된 부분은 외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국민들은 좀 답답해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전략적 모호성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사실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명쾌하게 우리의 입장은 뭐다라고 얘기하면 속은 시원한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우리 국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윤석열 정부의 패단이라고 봤던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레토릭 차원에서 일단 나오는 부분이지 현실화된 정책으로 보기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죠. 뭐 김종대 의원님의 저런 분석도 있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이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특히 미국 측의 네.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다양한 채널로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좀 상당히 불편하게 애국되게 이렇게 또 전해진 그런 정보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당히 우려섞인 정보도 있을 것이고 막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미 경중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 CSIS에서 이게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이면 모르지만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입장이 분명히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벌써 중국의 입장은 중국 관영 매체 이제 그 한국시보가 그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떻게 한국이 이런 격변한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다 유지하지 않고 말이야. 뭐 이런 좀 임시방편적인 그 입장을 취할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우려를 한다 이렇게 한국시보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국이 이런 입장이 나왔다는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미 특히 동맹적인 측면에서 외교 안보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 네. 뭐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높은 평점을 주고 싶어요. 특히 이것도 확인하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나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어진 거 봅시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경주 여기 에이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네네. 것이고 또 아울러서 또 이제 북한 김정은도 지금 초청해달라는 거고 뭐 그렇게 상당히 진전됐단 말이에요. 그걸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도 아니고 경주로 온다. 그러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뭐 그게 현실화되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정도로 그래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예. 그런 신뢰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 저는 그거는 평가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양만희 의원,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뒷이야기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전하면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올렸던 숙청이냐 혁명이냐 이 글을 갖고 수지 와일스 실장에게 정말 우리가 이게 진위가 뭐냐 그리고 우리 국내 상황은 이렇다라고 아주 자세히 시작할 때도 얘기했고 40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회담 전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던데 말이에요. 네. 그 얘기를 미국에 있을 때 했던 기자들에게 설명했던 것 같고요. 아니 오늘 또 기자들 뭐 또 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마가 이게 미국에 있는 이제 보수 우파 뭐 극우적 성향까지도 있는 쪽의 주장이 사실은 어떻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까지 들어가서 그것이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소셜미디어에 글로 올라간 이 상태. 그렇죠. 이 상태. 미국의 마가와 대한민국의 아스팔트 우파가 뭔가 그런 거죠. 결합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부정선거.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도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어제 그 권성동 의원도 그 특검 수사 받으러 들어갈 때 숙청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가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이 전달되고 전파돼서는 좀 곤란한 것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미군 군사기지에 대해서 정보를 빼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사실은 그 글이 올라가기 한 달도 전에 있었던 두 특검의 압수수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그 구명로비 관련해서 개신교계의 부당한 개입이랄까요? 이런 로비가 있지 않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네, 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내란 특검에서
그 무인기를 동원한 북한 도발 유도 의혹과 드론 관련해서 사령부 앞에서 네.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공군 작전 센터 공군 작전 통제센터 그러니까 드론 작전과 연관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행을 통제하는 예, 예, 공역 예. 관리하는 그 오산 공군기지에 보면 우리 공군의 작전사령부도 있고 예. 중앙방공통제소라는 MCRC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모든 항적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런데 드론사에서 드론을 띄우려면은 이게 아군 항적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알려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군 군사기지에 대해서 정보를 빼갔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것이 잘 정리가 돼서 오해였다라고 무마되긴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들이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직접 본인이 하는지 아니면 남이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참모가 해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앞으로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확인된 것인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날아간 이유가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날아갔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확인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하튼 뭐 사후적으로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들 사이 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설명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도 보면은 그 정상회담 직전에 수지 와이스를 만나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이 작동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결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아스팔트 우파의 주장이 미국 대통령의 어떤 소셜 미디어까지 오는 이 과정, 이 경로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전한 뒷이야기는 뭐 비서실장이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을 잘 알아서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공식선상에서 안보는 안보실장 뭐 경제통상은 또 저 산업자원부 장관도 같고 정책실장도 같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양만희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아스팔트 우파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되게 기대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러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이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돼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각으로 12시 반 정도 그렇게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 15분에서 한 1시 40분에 시작이 됐는데 연기가 돼서 그 전에 수지 와이스 실장 40분 만난 자리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SNS에 올린 그 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나가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았다 보고하겠다.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지켜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기했더니 오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비서실장 간의 이른바 이 정무적인 한라인 구축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 비서실장 간의 한라인 구축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를 해서 하게 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